안녕하세요. 대구 남산동에 위치한 공방 로스니 스튜디오 대표 홍재은입니다. 로스니 스튜디오는 천연 비누와 라탄 공예를 만나볼 수 있는 공방이에요. 제로 웨이스트와 관련된 품목의 수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함께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이나 다양한 친환경 모임도 운영하면서 공예 외에도 일상 속 제로 웨이스트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로스니 스튜디오는 친환경 공방이라는 타이틀을 달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자연 친화적인 공예와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따르지는 못해도 사용하는 재료와 원료 그리고 표장까지 최대한 자연에 덜 해로운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답니다. 특히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도가 친환경적이더라도 제작 과정이 친환경적이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다른 공예를 진행하실 때에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진행할지 생각해 보시는 데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주방 비누에 대해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주방 비누에 대해 간단히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주방 비누는 고체 세제라고도 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세제를 비누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비누랑은 기능과 레시피가 다르겠죠? 그렇다면 왜 고체화된 세제인 주방 비누는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선 액체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액체를 담을 용기가 불필요하답니다. 일반적으로 세제 용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액체 형태의 세제는 정제수의 비율이 높아요. 주방 비누는 정제수를 제외한 원료만을 모아놓았기 때문에 주방 비누 하나로 플라스틱 용기를 여러 개 줄일 수 있다고 해요. 또한 화학성 계면활성제 등이 들어가지 않은 친환경 원료로 제작하기 때문에 빠르게 생분해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물에 함께 흘러보내도 자연에 부담을 주지 않아 안심이 된답니다. 자연에게 순한 제품의 또 다른 장점은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순하다는 거예요. 화학 계면활성제 등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맨손 설거지를 하더라도 세제를 사용했을 때처럼 건조해지지 않아요. 평소 맨손 설거지를 선호하셨던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답니다. 잔류 세제에 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설거지 후 그릇에 남는 잔류 세제로 인해 우리는 1년에 무려 소주 1컵 이상의 세제를 먹고 있다고 해요. 액체가 아닌 고체 비누를 거품을 내고 설거지를 하게 되면 그릇에 잔류하는 양도 걱정을 덜 수 있어요. 그럼 더 자세한 기능적 설명은 만들면서 조금씩 더 알아가도록 하고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제작하는 친환경 주방 비누 재료 소개 먼저 하도록 할게요. 총 제작 용량은 양 500g으로 코코넛 오일 250g, 카놀라유 50g, 미각류 50g, 가성소다수 재료로는 커피액, 정제수로 대체 가능한 수상재료 105g, 가성소다 57g, 선택 재료로는 오렌지 에센셜 오일과 계피가루, 베이킹소다, 커피 찌꺼기가 있습니다. 도구는 비커, 온도계, 장갑, 몰드 또는 몰드형 우유팩, 주걱, 핸드블렌더, 얼음팩, 스텐볼 등이 필요합니다. 제작 전 미리 준비하면 좋은 몰드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 진행해 볼게요. 주방 비누는 실에 매달아 놓고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몰드 자체에 구멍이 뚫린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정에서 구하기 힘든 실리콘 몰드가 아닌 우유팩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200ml 묽은 팩을 준비했어요. 먹고 남은 우유팩을 잘 씻어서 건조해 넣답니다. 옆으로 눕혀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빨대 구멍을 잘 막고 비누를 붓기 쉽도록 윗면을 칼을 이용해 잘라 주었어요. 멸균이 아닌 일반 우유팩도 가능하답니다. 눕혀서 사용을 하든 세워서 사용을 하든 새어나가지 않게 잘 막아 놓고 비누를 붓는 입구를 좁지 않게만 만들어 놓으면 된답니다. 틀이 클 경우에는 제작한 비누를 썰어서 쓰면 되기 때문에 500ml나 1000ml 같은 틀도 사용하셔도 되어요. 혹시 저처럼 멸균 우유팩을 사용할 경우 빨대도 다 쓰임이 있으니 깨끗하게 씻어서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빨대의 쓰임은 제작 과정에서 알려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방 비누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실온에서 약간의 고체 형태를 띠는 코코넛 오일은 계량 후 미리 살짝 데워 액체 상태로 만들고 식혀줍니다. 같은 용기에 나머지 오일을 계량해 주세요. 미리 얼려둔 커피에 가성소다를 넣어 가성소다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커피는 기름때 제거에 탁월해요.
커피는 아메리카노를 사용해도 되고 에스프레소를 사용해도 되어요. 집에 있는 커피 믹스 블랙을 활용해도 된답니다. 저는 카페에서 에스프레소 원액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버려지는 것들을 모아달라고 부탁을 해 얻고 있습니다. 커피를 준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정제수나 정수기 물, 생수 등을 미리 얼려놨다가 사용하셔도 되어요. 얼음 위에 가성소다를 조금씩 넣으면서 온도를 맞춰주세요. 한 번에 붓게 되면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중간 온도를 확인하면서 얼음물이 담긴 스텐볼에 담구어 식히면서 계량한 양을 모두 녹여주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100도씨 가까이도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씩 조심스럽게 녹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제수를 사용할 때보다 지금과 같이 커피와 같은 수상을 사용할 때에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 탄 냄새가 날 수 있고 수상이 가진 성분이 파괴될 가능성도 있어요. 가성소다는 수산화나트륨으로 오일과 가성소다가 만나면 비누화 반응이 일어나요. 이 화학 과정에서 비누와 천연글리세린이 만들어집니다. 비누화가 되면 가성소다의 원래 성질은 사라진다고 보면 되지만 가성소다 자체는 매우 강한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사용을 할 때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액체와 닿으면 열과 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피부에 닿지 않도록 장갑과 앞치마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해요. 가성소다가 다 녹았으면 교반을 해줄 거예요. 오일과 가성소다수를 섞어주는 과정을 교반이라고 해요. 앞에 언급했던 비누화가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교반 온도는 35도에서 40도가 적당해요. 오일과 가성소다수 모두 범위 안의 온도로 맞춰주세요. 저는 오늘 잡내 제거에 좋은 계피가루를 넣어볼 거예요. 원두 찌꺼기나 베이킹소다, 곡물 가루 등 잡내 제거나 기름때 제거에 도움되는 것들을 넣으셔도 좋고 생략하셔도 된답니다. 가루는 반드시 교반 전에 오일에 넣어주세요. 그래야 블렌더를 이용해 잘 퍼뜨려 줄 수 있어요. 교반이 시작되면 비누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가루가 풀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묽은 제형의 오일 상태일 때 가루가 더욱 잘 풀리겠죠? 가루 양은 총 용량의 1에서 5% 이내가 적당합니다. 가루가 오일에 잘 풀어진 것 같으면 마지막으로 온도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교반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온도가 높으면 조금 더 식혀주어야 하고 온도가 낮으면 하이라이트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살짝 데워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너무 뜨거워지지 않게 조금씩 천천히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온도가 맞춰졌으면 가성소다수를 오일에 천천히 모두 부어주세요. 피부에 튀지 않게 조심스럽게 진행해주세요. 다 부어졌으면 블렌더를 돌리기 전에 주걱을 활용해서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어느 정도 섞인 것 같으면 블렌더를 넣어 볼게요. 블렌더가 들어가면 공기도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작동시키기 전에 공기를 먼저 빼줘야 해요. 블렌더가 섞어둔 액체 밖으로 나오지 않게 주의하며 바닥을 세게 몇 번 치면 기포가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기포가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바닥을 쳐주세요. 이제 공기가 많이 빠진 것 같으니 블렌더를 작동합니다. 보글보글 하는 것 같은 공기 소리가 나면 아직 기포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몇 번 더 두드려 준 후에 블렌더 작동을 시킵니다. 교반이 되면서 비누화가 되는 과정을 비누 용어에서는 트레이스라고 해요. 트레이스는 비누가 되느냐, 그냥 혼합액으로 남느냐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누 만들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만들 비누는 한 가지 색상으로 틀에 붓기 때문에 트레이스 속도가 일반적인 비자인 비누보다는 주의를 덜 기울여도 되지만 트레이스가 빠르고 강하게 일어나면 액체가 순식간에 굳기 때문에 틀에 붓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에센셜 오일을 넣을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어요. 트레이스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그 속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 만드는 주방 비누는 블렌더를 작동하는 속도와 힘 외에는 다른 변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블렌더 작동만 잘 해도 트레이스 때문에 비누를 망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세팅하기보다는 제일 약한 단계로 조금씩 블렌더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가장 낮은 레벨에서 짧게 5번 정도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리고 나면 블렌더나 주걱을 이용해서 골고루 섞일 수 있게 저어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블렌더를 액체 밖으로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애써 뺐던 공기가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기포 빼는 작업을 다시 해야 합니다. 잘 섞인 것 같으면 블렌더 5회 돌리기를 반복해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에센셜 오일을 첨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타이밍에 넣기를 추천드립니다. 권장하는 에센셜 오일의 양은 5ml이며 주로 레몬이나 오렌지 에센셜 오일을 추천해드려요. 주방 세제에서 나는 향을 떠올려 보면 향을 고르기가 편하실 거예요. 에센셜 오일을 첨가한 경우에는 블렌더를 돌리기 전과 주걱과 블렌더를 활용해 저어주는 작업을 진행해 주세요. 저어줄 때에는 헤어리를 만들어 젓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커의 아랫부분과 윗부분을 섞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트레이스를 내볼게요. 블렌더를 5회 돌리고 잘 저어준 다음에 주걱을 활용해 주걱에 붙은 비누액을 표면으로 떨어뜨려 보세요. 액체가 그대로 들어가 숨는다면 아직 트레이스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트레이스가 진행될 때까지 이 과정을 또 반복할게요. 조금 인내심이 필요한 순간이지만 과트레이스가 나지 않게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해요. 주걱에서 떨어지는 비누액이 표면에 흔적이 남으면 트레이스가 잘 나고 있다는 거예요. 떨어진 자국이 보이면 비누화가 이뤄진 것이랍니다.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으면 별이나 지그재그 모양을 그려보세요. 몇 초가 지나도 지그재그나 별 모양이 잘 보인다면 트레이스가 났다는 의미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윗부분만 트레이스가 날 수도 있으니 아래 위를 골고루 저어준 다음에 확인해 봐야 해요. 자국이 선명하지 않다면 블렌더를 조금씩 더 돌리고 충분히 저어 섞어준 다음에 확인해 보세요. 드디어 틀에 비누를 부어줄 거예요. 미리 준비한 틀을 평평한 곳에 잘 놓아주세요. 그리고 비커를 기울여 비누액을 담아주세요. 원하는 높이만큼 당겼으면 다른 틀에 또 부어주세요. 저는 200ml 묽은 팩 3개에 3분의 2 정도 채워볼게요. 비커 벽에 붙은 비누액도 남김없이 싹싹 긁어 넣어주세요. 실리콘 주걱을 활용하면 버리는 것 없이 거의 다 부을 수 있어요. 틀에 비누액이 모두 들어갔으면 공기 빼는 작업을 해줄 거예요. 어느 정도의 기포는 비누 성질에는 영향이 없지만 매끈한 표면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표면이 매끄러워야 보기에도 예쁘고 또 물이 덜 스며들어 빨리 물러지지 않아 더욱 오래 알뜰하게 비누를 사용할 수 있어요. 틀을 잘 잡고 바닥으로 탕탕 몇 번 쳐주면 기포 빼는 작업은 끝이랍니다. 제가 처음 몰드를 소개할 때에 주방 비누는 보통 걸어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구멍이 있는 몰드를 사용한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구멍이 없는 우유팩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구멍을 만들 수 있을까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바로 빨대를 활용하는 거예요. 틀의 높이보다 넉넉한 길이로 빨대를 잘라주세요. 너무 짧을 경우에는 비누가 굳은 후에 빨대를 빼기가 어려워진답니다. 빨대를 자른 후에는 구멍을 만들고 싶은 위치에 빨대를 꽂아주기만 하면 끝이랍니다. 많이 묽은 상태라 빨대가 잘 세워지지 않는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꽂아주시면 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비누가 굳어가면서 좀 더 따끈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이대로 하루 이상 건조하면 1차 작업은 끝이랍니다. 날씨가 추운 계절에는 비누 위에 천이나 담요를 덮어주면 비누화가 더욱 안정적으로 진행될 거예요. 몰드에서 타령하는 것은 24시간 이상 건조한 후에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제작한 비누는 잠시 옆으로 보내고 24시간 전에 제작한 비누를 타령해 볼게요. 같은 재료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비누랍니다. 아직 완전 건조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비누를 틀에서 꺼내주세요. 타령이 힘들다면 묽은 팩을 조심스럽게 자르거나 찢으면 좀 더 수월하게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크기로 비누를 잘라주세요. 모서리를 정리해주면 사용할 때 더욱 편하실 거예요. 원하는 크기로 정리가 되었으면 꽂아두었던 빨대를 빼도록 할게요. 빨대를 뺄 때는 벤치라고 부르는 플라이어를 사용하면 좀 더 쉽게 뺄 수 있답니다. 빨대가 있던 구멍에 실을 묶으면 끝. 어때요? 주방에 잘 달아놓고 쓸 수 있겠죠? 구멍이 없는 비누의 경우 물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비누 받침이나 동그란 천연수세미를 활용하여 물이 잘 빠지는 상태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상태로 바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더 단단하게 굳어야지 비누가 빨리 물러지지 않으며 혹여 남아있을지 모르는 가성소다를 조금 더 날리고 써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가량 건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누 만들기 완성! 거품이 잘 나는 것도 확인해 봐야겠죠? 이번에도 같은 재료, 동일한 방법으로 일주일 전에 제작한 주방 비누를 가져왔어요.
천년 비누, 주방 비누라고 하면 거품이 많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충분히 거품이 난답니다. 처음에는 액체가 아닌 고체라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물을 묻힌 수세미에 비누를 몇 번 문지르고 난 다음 주물러서 거품을 내면 평소에 사용하던 세제와 같은 비주얼이 등장합니다. 이대로 똑같이 설거지를 해주시면 된답니다. 저는 주방 비누만 사용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천년 수세미와 함께 활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식물 그대로를 사용하는 천년 수세미는 생분해가 되기 때문에 교체 주기가 잦은 수세미의 특성상 좀 더 자연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거품도 잘 나고 닦이는 것도 훌륭하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환경에 막 관심을 갖는 분들께 주방 비누와 천년 수세미 세트를 권하는 편이에요. 사용감이 좋고 손에 건조함이 덜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반응이 즉각적인 편이에요. 오일 배합부터 들어가는 재료들도 거품이 잘 나고 기름때도 잘 씻기게 설계했기 때문에 웬만한 설거지에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다만 찌든 기름때나 기름이 과하게 묻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에 담궈 넣었다가 설거지 안 한 것을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세제보다 순하기도 하고 기름때가 특히 찬물에 강력하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이용하면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주방 비누를 만들어 봤는데요. 주방 비누는 CP 비누 중에서도 난이도가 낮은 편이고 오늘 들어가는 재료들은 비교적 가정에서 구하기 어렵지 않은 재료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꼭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수세미와 함께 주방 비누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친환경에 가까운 라이프를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